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5회 듣기 1번에서 13번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국어 잘하는 방법과 한국어 숫자 읽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어 잘하고 싶으시죠? 한국어 잘하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문자 메시지 몇 번쯤 사용하시나요? 아마도 셀 수 없을 겁니다. 한국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문자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한 사회에 살면서 그 사회의 글을 모른다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주의하는 내용은 첫 번째, 띄어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있지요. 그래서 간혹 한국인들도 문자를 보낼 때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또박또박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장문 시험 보실 때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오타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간혹 한국인들도 받침이 복잡한 단어들은 줄여서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한국어 연습의 단계에서 줄임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는 유달리 받침이 어렵습니다. 그 받침을 틀리지 않도록,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 부호를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즉, 쉼표와 마침표 또는 물음표를 여러분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연습이 여러분의 한국어를 잘 하도록 도울 거고요. 장문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도록 하는 방법일 겁니다. 한국어 수업 중에는 제가 여러분 글씨 쓰는 걸 보면 띄어쓰기도 잘하고 맞춤법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띄어쓰기도 하시지 않고요. 오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신다면 좀 더 한국어 잘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제5회 한국어 능력 시험 듣기 모의고사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담배가 있어요? 담배가 있어요? 1번입니다.
담배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담배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은 네, 담배가 있어요. 또는 아니요, 담배가 없어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1번의 보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 있나요? 2번, 네, 담배가 있어요. 담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1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신발을 사요? 신발을 사요? 2번입니다. 신발을 사요? 신발을 사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네, 신발을 사요. 혹은 아니요, 신발을 안 사요. 아니요, 신발을 사지 않아요. 이런 대답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발을 사요? 여기에 어울리는 정답은 어떤 걸까요? 아니요, 신발을 안 사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지요? 3번. 무엇을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3번입니다. 무엇을 먹어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음식 이름을 대고요. 슬 먹어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요?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식 이름이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3번 정답은 음식 이름이 나와 있는 고기를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김치를 먹어요. 음식 이름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3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언제 집에 갔어요? 언제 집에 갔어요? 4번입니다. 언제 집에 갔어요? 언제라는 것은 시간을 물어보는 말이죠. 시간과 때를 말하는 것을 대답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언제, 시간과 때를 골라볼게요. 그렇다면 4번은 8시라는 시간이 나와 있는 표현이 정답이겠군요. 언제 집에 갔어요? 8시에 갔어요. 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숫자 읽는 방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읽는 방법은 여러분 익숙하실 거고요. 이제 1을 하나, 2를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읽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을 열이라고 하면은요, 20을 스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열은 다시 올라가서 11, 12, 13, 14 이렇게 가고요. 19에서 이제 스물, 스물에서 21, 22, 23, 24, 25 이렇게 쭉 가서 29이 되면
서른이 됩니다. 그래서 또 31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연습을 여러 번 해주시고요. 20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99 다음이 바로 1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분이 김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김 선생님입니다. 5번입니다. 담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5번 질문이 이분이 김 선생님입니다 였거든요. 남자가 김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김 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6번입니다. 역시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자가 김 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김 부장님 바꿔달라고 했죠.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은 김 부장님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 전에 바꿔달라고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해야겠죠. 김 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답을 해야겠습니다. 6번 정답은 4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바꿔주다 라는 것은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넘겨준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자르고 파마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자르고 파마해 주세요.
7번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디라는 표현은 장소를 묻는 말입니다. 7번. 어떻게 해 드릴까요? 짧게 자르고 파마해 주세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용실이죠. 여러분은 얼마 만에 미용실에 다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미용실이라고도 하지만 헤어살롱이라고도 합니다. 8번. 저기에 호랑이가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사자도 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에 호랑이가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사자도 봤어요. 8번입니다. 어디는 장소를 묻는 문제이지요. 저기에 호랑이가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사자도 봤어요. 호랑이, 사자 같은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동물원입니다. 우리 동물의 이름 살펴보았죠. 사자, 호랑이, 기린, 토끼, 강아지, 여러 가지 동물들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동물원이죠. 8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 여자 옷은 몇 층에 있어요? 4층과 5층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 옷은 몇 층에 있어요? 4층과 5층에 있어요. 9번입니다. 여자 옷은 몇 층에 있어요? 4층과 5층에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시는지요? 옷을 살 수 있는 곳은 옷가게, 백화점, 시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백화점이 나와 있군요. 옷을 살 수 있는 곳은 백화점. 9번 정답은 1번입니다. 백화점을 가면 층마다 물건을 다르게 준비하고 있지요. 1층은 화장품이 주로 많이 있고요. 2층은 젊은 의류들이 많습니다. 3층과 4층은 여성복이 주로 있고요. 5층은 신발 매장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층마다 어떤 제품을 많이 파는지, 자기가 원하는 사는 물건을 어떤 층에서 파는지 확인하시고 그 층으로 가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자 옷은 백화점에서 살 수 있다라는 9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10번. 어떻게 오셨어요? 방금 지갑을 도둑 맞아서 신고하러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방금 지갑을 도둑 맞아서 신고하러 왔어요. 10번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방금 지갑을 도둑 맞아서 신고하러 왔어요.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신고하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도둑 맞다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겼을 때 도둑 맞았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신고하러 곳은 바로 경찰서입니다. 10번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서는 어떤 곳일까요? 소방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소방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불이 났을 때 신고를 하죠. 그러면 사진에 보이는 이런 빨간 차가 소방차라고 합니다.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준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재미있게 봤어요? 무서운 장면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재미있게 봤어요? 무서운 장면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지금 비가 와요? 네, 밖에는 비가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비가 와요? 네, 밖에는 비가 와요. 11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지금 비가 와요? 네, 밖에는 비가 와요. 비가 오다 라는 말은 날씨에 대한 표현입니다. 11번 정답은 1번 날씨였습니다. 날씨에 대한 다양한 표현도 우리 공부했었죠? 지금 푸는 문제들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괜찮으시죠? 12번.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은 5시 반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은 5시 반이에요. 12번입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은 5시 반이에요. 몇 시, 몇 분, 이런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번 정답은 1번 시간이었습니다. 13번. 저는 누나와 형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동생만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누나와 형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동생만 있어요. 13번입니다. 저는 누나와 형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동생만 있어요. 누나, 형, 동생, 가족을 의미합니다. 13번 정답은 2번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도 우리 앞에서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형, 누나, 동생, 삼촌, 이모, 고모, 가족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5회 듣기 1번에서 13번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한국어 잘하는 법과 한국어 숫자 읽기도 공부했습니다. 숫자 읽기 연습 반복하셔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